저축성보험, 연금, 도대체 이 상품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구조는 무언가, 왜 가입하지 말라고 하나, 거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축성보험,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건가.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죠. 연금도 같은 개념입니다. 저축성보험과 연금은 다른 상품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10년 내고 15년 후에 돌려받는 거. 그러니까 10년 납부를 하고 15년 만기니까 그 뒤에 5년 기다렸다가 이제 만기가 돼서 돌려받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또 어떤 상품은 10년 납인데 만기는 없고 돈 필요할 때 그냥 해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품들 있죠. 뭐 인출 가능한 상품도 있고, 복리 비과세를 강조해서 목돈을 모으라고 얘기하는 그 상품을 얘기합니다. 은행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보험회사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환급률이 처음에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증가해서 꾸준히 목돈을 쌓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입하게 됩니다. 뭐 좀 더 옛날 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마찬가지 개념으로 환급률이 이렇게 높아진다. 자, 왜 가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 자, 첫 번째, 변동금리죠. 은행금리가 지금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락할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가입할 때 나중에 이게 목돈이 얼마큼 된다. 뭐 연금 같은 경우는 이거 가입하시면 한 달에 나중에 100만 원씩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우리는 가입했는데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받을 돈이 가입할 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바뀌면 내가 수령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저축성 보험이든 연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리가 변동금리인데 올라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받는 돈이 작아집니다. 적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저축성 보험이나 뭐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뭐 은퇴를 준비해서 뭐 연금을 가입하는데 과연 적금으로 운영한 것보다 그게 과연 많으냐? 자, 어떤 건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계산을 잘 해보면은 대부분 이자가 작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돈을 내면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적립될까요? 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금하고 연금, 뭐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은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적금하고 연금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적금은 짧은 거, 연금은 긴 거, 그리고 연금은 낸 돈보다 무조건 많이 받는 거, 회사에서 나를 보장해주고서 뭐 이렇게 나눠서 계속 주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거든요. 자,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적립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적금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적금을 가입해가지고 1년짜리 적금을 가입하면은 1년 후에 이제 목돈이 된 걸 가지고 다음 해에 예금을 가입하죠. 그리고 매달 내던 적금은 또 적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 단절 구간이 있는데 1년차 때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2년차 때는 또다시 내가 적금을 가입할 때 금리가 변동돼 있겠죠. 그러면 요 1년차 때 냈던 돈은 그 당시에 이자가 적립이 돼가지고 딱 끝났어요. 대신에 다음 해에 예금을 가입할 때는 금리가 또 떨어진 걸로 되겠죠. 자, 그래서 매년 금리가 바뀐다는 얘기는 기존에 적금처럼 납부했던 돈은 그 당시에 이자로 불이가 되지만 그 이듬해 금리가 바뀌게 되면 그동안 쌓여가지고 만기가 된 목돈은 2년 차에 또다시 떨어지는 금리로 적용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1년차에 연금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예를 들면 납부했다. 그러면 그 납부한 돈이 1200이 쌓였을 거고 1200에 대해서 그때 주기로 한 이자가 있겠죠. 그 돈은 그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이제 그 목돈이 마치 예금처럼 이제 또 관리가 되는데 이 예금으로 들어갈 때에는 변동된 금리로 적용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2년 차에 납부하는 돈도 금리가 변동된 상태로 적립이 되겠죠. 자, 보험회사가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금리가 변동됐었고요. 몇 년 전부터는 매월 한 번씩 금리가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적립이 되는구나. 그러면 가입할 때 금리가 끝까지 유지가 된다면은 내가 처음에 봤던 상품 설명서에서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돈을 못 받겠죠.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해왔습니다. 적금하는 것보다 이런 거 가입하면 목돈도 되고 나중에는 이자가 훨씬 많아. 처음에는 해약하면 손해보지만
자, 이 나중이라는 건 도대체 몇 년으로 기억하십니까? 다들 그 말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7년을 기억하고요. 어떤 분은 10년을 보통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버TV입니다. 바버TV 재테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상이네요. 재테크는 저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조만간 은퇴하고 나면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캠핑 유튜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유튜브를 하면 재테크 쪽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은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업로드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올려봅니다.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지만 금융상품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드리는 제가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프로필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회사에서 얼마큼 근무를 했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권에 1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을 때에는 12억, 15억, 적을 때에는 한 6억대, 그래서 매년 평균 한 8억에서 9억 정도 사이가 된 듯 합니다. 연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경력을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임팩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얼굴을 보이면서 인사드릴 날도 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자료 화면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책도 썼고 강의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많이 알려지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 게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제법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일찌감치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설명 위주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제 모습이 궁금한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알찬 정보로 대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모든 바버TV 영상 촬영 시에는 웬만해서는 얼굴을 노출을 안 시키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조만간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 상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축성 보험과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니까 보험 상품 관련해 저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에 보험료를 지금 현재 5,200 몇십만 원씩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늘려간 게 보험료가 3천만 원대로 늘어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매월 3천만 원씩 낸 지가 한 10년 됐고, 그리고 나서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한 5년 전에 한 5,200만 원대, 지금 더 이상은 보험을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일부 리모델링 계획도 있습니다. 일부의 상품을 좀 리모델링 해야 되겠구나 이제 계획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잘 유지할 계획이고요. 기간이 오래돼서 대부분 몇 년 안에 납입 기간이 전부 다 끝납니다. 보험에서는 메리츠 것도 많고요, 삼성생명 것도 많고, 현대해상, KB, DB생명 이렇게 다양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바버TV 첫 재테크 영상입니다. 보험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해도 참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보험 상품 중 저축성 보험과 연금을 제가 가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테크 첫 방송이고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작년 말경에 만들었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캠핑 가서 심심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10년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10년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오늘 날짜입니다. 10월 31일 기준에 어떤 상품의 그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적립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자,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보니까 100% 되는 시점이 7년. 내가 돈을 내서 해약해도 손해보지 않는 시기가 7년이구나. 7년이 되면 이제 100%. 그 다음에 10년이 되니까 이자가 붙어가지고 1억 2,698만 4,840원이 됐어요.
7년 전에만 해약하지 않으면 나는 손해를 안 보고 그다음부터 이자가 쭉 붙겠구나.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적금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낸 기준으로 10년 후에 1억 2,600, 1억 2,700만 원 정도 됐겠네요. 자, 2%짜리 적금을 10년간을 해보니까 세금도 떼고 1억 3천이 나왔습니다. 벌써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한 300만 원 손해보죠. 그러면 10년 한다 그래서 적금보다 좋아지는 건 아니네. 자, 이 계산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연봉이 2.65%라고 적혀 있는데 게다가 비과세인데 얘는 1억 2,600이 되고 적금 가입한 사람은 2%짜리 단리로 가입했는데도 세금까지 뗐는데도 1억 3천이 되고 자, 마이너스 300이 손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금리가 만약에 떨어졌다. 좀 전에 본 거는 처음 그 금리가 계속 갔을 때 얘기고요. 자, 이제 상품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있으시다면 저런 해지 환급금이 나와 있는 상품 설명서를 한번 꺼내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쪽만 보통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적금보다 오래 하면 좋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보통 상품을 가입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자세히 보다 보니까 왼쪽에 다른 숫자가 있어요. 1억 2,600 비슷한데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숫자가 있어요. 1억 1,700. 이게 뭐죠? 위에를 봤더니 최저 보증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최저 보증일이라는 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 이율은 보증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옆에는 2.5%, 그 옆에는 2.65%. 이렇게 금리가 매년 갔을 때에는 이 돈을 주지만 금리가 만약에 2.5%로 하락해서 계속 간다면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하락하게 돼도 이 정도 금액은 보증해 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최저 보증 이율로 계속 갔을 때를 가만히 보니까 100%가 안 되죠. (100%가) 언제 되나를 봤더니 16년입니다. 가입하고 나서 16년이 지나야 드디어 원금이 되네요. 물론 현재 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100%가 되는 시점은 7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늘 가입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금리로 계속 갈 가능성보다는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이 금리가 갔는데 4년차부터는 금리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요 돈이 아니라 이 돈하고 요 돈하고 사이쯤 되겠죠. 사이에 이쪽에 가까울지 저쪽에 가까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돈은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다른 나라의 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자, 80년대 미국 금리는 20%였었네요. 그리고 나서 하락해 와가지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폭락을 하게 돼서 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지금 많이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5%죠 현재. 자, 일본 금리를 보시면 80년대 일본은 약 9% 정도의 금리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락해가지고 꾸준히 내려와서 거의 10년 이상 0%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금리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90년대에는 10%대 이렇게 유지를 해왔지만 금리가 하락하면서 현재는 약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로존이라고 하죠.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0%입니다. 자, 한국 금리예요. IMF 때 대한민국 금리는 24%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하락해서 2006년에 5%. 자, 그리고 2008년입니다. 2008년에 5%대에서 내려와서 2%, 3%, 다시 지금 기준금리는 1.5%. 그래서 은행의 예금금리가 지금 2% 가까이 되고 있죠. 자, 일본의 3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면 0.4%, 5년 만기는 0.7%. 이랬다가 시간이 흘러서 2013년도니까 1년도, 2년도, 3년도 0.3, 5년짜리는 0.35% 준다. 자, 2016년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10억을 예금하면 1년 이자가 8,000원 밖에 붙질 않는다. 마이너스 금리가 후폭풍이 생겨서 연금 생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연금 수령액이 작아지는 거죠. 적립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자, 보통 예금 금리가 0.001%다.
자, 이게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10억을 만약에 2%짜리 금리로 예금을 가입하면 세금 떼고 이자가 1억 6,900만 원 붙습니다. 0.3%면 2,538만 원, 0.01%면 84만 원, 0.001 8,000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저 정도까지 지금 하락된 상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저런 사례들을 봤을 때 금리가 조금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최저 보증 이율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저 최저 보증 이율이 어쩌면 정말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쳐다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돈은 결국 이렇게 적혀 있으면 1억 2,698만 4천 원이라는 돈보다는 이쪽 돈하고 사이 뭐 어느 쪽이지만 살짝은 이쪽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원금 되는데 도대체 몇 년 걸릴까? 16년이 걸리진 않겠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금리가 높다가 점점 하락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윗부분 어디서 10몇 년 만에 드디어 원금이 된다. 그러면 10몇 년 저축해가지고 원금 된다 그러면은 참 기운 빠지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하락 추세다. 그렇다면 오른쪽 위의 금리, 요 연봉이 2.65라는 금리는 잠시 적용될 뿐 나중에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보증금리와 현재 금리 사이에 돈을 받게 되는데, 치명적인 문제는 최저보증금리로 만약에 길게 간다면 원금 되는 데만 지금 16년 걸린다. 참 문제죠. 원금이 된 다음에도 이자도 거의 안 붙고 있죠 지금. 좀 더 그러면 옛날 상품은 어떨까? 저거는 지금 최신 상품이고, 자, 옛날 2012년 상품입니다. 2012년 6월달 여기 뭐 현재라고 적혀있네요. 적용이율 5.0%라고 합니다. 아, 높네요. 이 금리가 만약에 확정금리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김없이 옆에를 보니까 최저보증이율이라고 써있네요. 더 안타까운 건 이 당시 최저보증이율이 또 2%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니까 좀 높았을 줄 알았는데 높지 않더라. 금융권이 금리가 하락할 거를 이미 예측을 했다는 얘기죠. 이미 저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래서 확정금리 상품은 90년대 말고는 없습니다. 2000년 넘어가서 가입하신 금융상품에 확정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보증이율 2%. 이미 2012년 당시에도 최저보증이율이 높지 않았다. 자,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금리가 일반 금리가 아니에요. 저걸 가지고 난 그래도 금리가 높아, 이것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자,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은행은 돈 낼 때 수수료가 없죠. 그래서 금리 2%를 준다 그러면 실제 2%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을 조금 떼긴 떼죠. 근데 그 세금이야 미미하니까. 자, 보험회사는 돈 낼 때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를 높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가 가만히 안 됐죠. 예를 들면 앞에서 수수료 10% 떼고 뒤에서 3.5% 준다 그러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실제 금리는 2%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의 금리는 숫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는 사실 금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시이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시된 이율이다. 그래서 은행의 이 금리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하고 거기다 적어놓은 이자 있죠. 적어놓은 금리를 같이 비교를 해서 그래야 실질적인 금리가 나오는데, 참 계산하기도 복잡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적립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냥 그걸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앞에서 수수료를 겁나게 떼고 뒤에서는 금리를 높게 적어놓은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높아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수수료가 작고 2%인 회사가 있고 수수료가 비싸고 3%인 회사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3%짜리 회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떼고 적립 속도도 느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봤더니 아마 이 당시에 이 상품을 가입했던 분은 5.0%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6년 되니까 원금 되고 10년 되니까 벌써 수익이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붙네. 옆에는 잘 몰랐겠죠. 드디어 이제 옆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입한 것도 최저보증 금리로 가니까 거의 10년 돼도 원금이에요.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도 저랬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적용률 5%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금리는 이미 떨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10년 차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1600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겠죠. 이 1400과 1600의 사이 정도를 받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도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그러면 이득인가? 만약에 시계를 돌려서 자, 적용이율 5%였던 2012년에 사실 적금이자가 한 4.2%쯤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 5%짜리 이 상품 가입하는 거하고 적금 4.2짜리 가입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이득일까? 뭐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지 말고 이 옆에를 한번 볼게요. 최저 보증 이율로 계속 갔을 때, 그 다음에 요즘 시기에 2%짜리 적금 가입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자, 2%짜리 적금 가입한 사람은 1,900만 원 됐어요. 세금 떼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2년 차에 1,800 됐네요. 오히려 최저 보증 이율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적금 가입한 사람이 더 이자가 많다. 뭐 그 뜻입니다. 시간이 한참 더 흘러갔을 때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상품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과거의 상품을 한번 볼게요. 자, 98년에 어떤 저축성 보험의 상품이에요. 위에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가렸습니다. 자, 12%. 가입할 때는 12%였는데 이 가입하신 분은 이걸 모르고 있겠죠. 99년에는 8.5, 8.4, 8.0 하다가 2006년에는 5.1%가 적용되고 있네요. 2009년 10년 전에 4.5%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가입할 당시인 상품 설명서에는 전부 다 이제 12%를 대상으로 한 나중에 얼마를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2009년까지 이 이후에는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4.5인데 이거보다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분은 가입할 때 상품 설명서에 적혀 있는 그 금액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품들 무조건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게 나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하는 게 나은 상품도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0년 납입 기간 중 이미 5년을 납입한 상태라면 현재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콜센터에다가 문의합니다. 가입하신 회사에. 해지 환급금 받은 금액으로 10년 중에 5년 냈으니까 5년간 2%짜리 예금을 가입하면 얼마가 될지를 네이버 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적금 계산기 검색하면 바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약해가지고 손해보고 나온 돈이죠. 이 돈 가지고 남은 5년간 2%짜리 예금하면 얘가 얼마 되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월 납부하던 돈을 5년간 적금을 가입하면 2%짜리 적금을 가입하면 나중에 얼마가 되는지 이거 뭐 저축은행 가까운 데 계산하시면 2% 넘는 것도 있죠. 아무튼 계산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기존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더 긴 기간을 보고 싶으시면 그 상태에서 은행 예금처럼 예금으로 계속 굴렸을 때랑 이 상품이 계속 갔을 때랑 다만 최저 보증금리하고 적용 이율의 중간쯤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건 정확한 계산이 힘듭니다. 근데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그냥 보이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 그러면 이걸 유지하는 게 나을지 해지하는 게 나을지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상품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냐고요? 아닙니다. 상품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 고객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중에 하나가 보험 상품은 옛날 게 좋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품은 항상 똑같았어요. 다만 금리가 하락했을 뿐입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뿐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도 유지가 결정이 되시는 분보다 이거 뭐야 왜 이렇지? 정말인가? 하고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서 이거 해지하는 게 맞네? 이러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통계가 있으니까요. 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적금과 비교해서도 그보다 못하면 그 상품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10년 전에도 이미 이랬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미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객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해지를 하신 분도 있고 그 당시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가지고 가입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오래 가면 좋다는 그 어떤 신뢰성 있는 얘기를 듣고서 그냥 가입을 했을 뿐이죠.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아깝습니다. 기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해약해서 해지 환급금 나온 거 가지고 예금 가입하고
그냥 앞으로 낼 돈 갖다가 적금 가입하는 게 이자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훨씬 마음 편하고 그게 더 훨씬 빠른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세상에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